자, 지난번에 그 와이오밍에서 이 파월이 8분 연설했죠. 잭슨 홀 미팅이라는 데서요. 그래서 그 8분 연설하는 그 효과로 전 세계에서 주식 가격이 시총 5조 달러가 증발했다. 그러니까 6,813조 원이 일주일 만에 주식 가격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연준 의장의 8분짜리 연설에서 충격을 받고 주식이 지금 대거 매도되면서 경기 변동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입하고 주식을 팔고 그러면서 강달러가 생기고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한국도 지금 환율이 확 떨어졌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 이걸 보면 세계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가 보여주는 단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년 내 만기 외채 비율이 외환 보유액의 42%다.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 내 만기라는 것은 1년 안에 돌려줘야 되는 외국에서 빌려온 채권이라는 거죠. 채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기 채무라서 금방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단기 외채가 많으면 해외 투자금이 싹 빠져나가면서 경제적 타격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금방 유출될 수 있다. 우리가 IMF 때도 이 짧은 단기 외채의 비중이 높이 유지되어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단기 외채 비율이 40%가 넘은 게 지금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제2의 국난이라고 했던 97년 외환위기도 일본계 단기 외채가 빠른 속도로 유출된 것이 방아쇠를 당겼다. 자, 맞죠?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연일 떠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무역 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정부가 단기 외채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외화 당국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강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자, 미국에서 조금만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이 나와도 주식을 팔고 달러 쪽으로 돌면서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신흥국은 지금 강달러 현상에 자국 통화가 약세화되고 또 자본 유출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달러 태풍에 신흥국들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이 연쇄 부도가 나서 세계적으로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경우에 해외에서 달러 회수에 들어가고 국내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벌어진다. 지금 저 서아시아에 문제가 벌써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 지금 달러가 지금 부족해지고 디폴트 상태에 몰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도 덮칠 거라고 보고 있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외국의 자본들은 무조건 그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나라에서 달러들을 빼내 오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라 이 외환 당국이 안심해서는 안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단기 외채가 70%까지 올랐지만 비중이요. 당시는 한미 통화 스왑이라는 버팀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느니 말로만 안심하라 할 게 아니라 외환 보유액 중 4%에 걸치는 현금 비율을 높이고 한미 통화 스왑을 추진해야 방파제가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외채 위기가 하나 있고요. 지금 정신 못 차린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면 저는 이 정권이 정신 못 차렸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에 속도를 낼 거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거래 침체를 넘어 급락 상태를 보이자 정부가 시장 완화를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을 경색해서
가격이 떨어질까봐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이렇게 넣기 위해 15억 이상 아파트에도 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추석 이후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규제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죠. 당시 주택 가격이 워낙 과열이 되어서 이루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현금과 주택 구매 가능한 능력이 있는 계층만 집을 사는 길을 열어줬다고 위헌 소송까지 번져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합리화를 추진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가격의 70%까지 빌려주겠다고 지금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와 같은 차별적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었는데 주택 상황이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이걸 이제 15억 이상에는 대출 금지한 걸 풀어주고 이것과 함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돌았구나, 정신 못 차리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규제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떨어질까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국도 떨어져요. 미국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곳곳에 미국의 핫스팟이라는 곳에는 그 임대해주기 좋은 곳에는 부동산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미국의 부동산이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비관적인 요소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 지난 주말만 해도 집값, 수도권 집값 10년 만에 가장 큰 내림폭, 반등 요소도 사실상 없다. 그 전문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상당 기간 지속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집값 고점이다 라는 인식 등으로 전국 집값의 하락폭이 커지는데 수도권은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지방도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박원갑은 영끌 트라우마를 본 MZ세대는 대출 규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집을 사려 하지 않고, 오늘 한 시사 주간지 보면 집 샀다가 월급 반을 갖다 바치면서 버티다가 집 처분했다라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한 1주택자들은 대출 규제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다.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하게 더 얼어붙고 있다. 그래서 집값을 반등시킬 요인도 없고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는 것이, 그건 이 주택 전문가들 전부가 인정하는 바예요. 자, 어제 세계일보에 집값 하락 점점 뚜렷, 잔치의 대가 온다. 8월 서울 집값이 0.07% 내려갔다. 3년 반 만에 하락. 아파트 매매가 서울에서 633건밖에 안 됐다. 상반기 평균 반도 안 된다. 미 연준이 2022년 2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4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값 하락 그리고 투입 자금에 타격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1분기 부동산 위험 가능성 금액이 2621조다. 6월 기준 그림자 금융이 780조다. 사상 최대 수준인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월가도 저신용자에게 마구잡이 주택 대출을 냈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금융기관이 연쇄 도산한 실적이 있고, 또 일본도 거품 경제 시대 도쿄 집값이 1년 새 3배 올랐다가 91년 규제책으로 집값 평균이 33% 내려왔다. 이런 지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친 집값에 대한 배신, 재앙에 대비하라 말까지 나오는 불길한 징조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해서 서네제이 같이 미국의 제일 좋은 지역도 10% 하락했다. 올 16% 상승 전망했던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1.8% 오를 거다.
리먼 쇼크를 적중시켰던 실러 교수는 재앙을 고려해야 될 시기다. 피치는 15%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고 주택 구입 지수는 33년 만에 최저치라고. 자, 이렇게 본다 하면 정부가요, 단기 외채가 높은 부분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부동산의 최근의 경색에 대해서 15억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출해주고 또 각종 과열지구나 이런 걸 풀어주고 이래서 이제 부동산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주택 구입자들을 칼 가지고 위로 들고 받치겠다는 거예요. 자, 주택 구입자들이 밑으로 막 떨어지는데 칼로 받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지요.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도 못하고요, 결국은 이 부채를 더 빨리 터지게 할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